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이 개최 여부를 두고 의총까지 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 임명 대청된 지 62일 만에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로 권노갑 의원을 직접 인터뷰한 조수진 채널A 정치부 차장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정치 원내대변인이죠. 박완규 네. 원내대변인이 박상욱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대 안 하지만 대법관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의아했는데요. 이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반드시 거쳐야 될 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62일 동안이나 미뤄왔다가 학생의 숙제를 62일 동안 미뤄왔는데 들어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검찰총장 반대는 않지만 대법관 되는 건 부적절하다. 전체적인 건 청문회를 통해 낙마시키자. 그러니까 62일 만에 청문회를 하면서요. 이 검찰총장이든 대법관이든 모두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최고의 공직인데 마치 어떻게 보면은 검찰은 누가 돼도 상관없다. 그러게요. 네, 이 검찰에 대한 매우 이상하고 부정적인 이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검찰관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요. 2012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이 검사 출신은 모두 다 무조건 배제가 되는 좀 황당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검찰하면 마치 정권의 하수인이고 모두 다 부적절한 집단이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제1야당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아주 희한한 시민단체 이런 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말이 아니면 본심인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 청문회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이 청문회를 지금까지 미뤄온 데 대해서 전혀 사과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청문회 들어가는 거는 낙마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건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진짜 검증해보고 그렇죠. 이런 자리인데 들어가기 전부터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황당한 게 아니죠. 새정치 속내가 황당하게 사람들로 인식하게 만드는 말을 직접 취재하고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상수는 15대 총선 때 내가 영입 시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박동철 군 수사가 잘 돼서 송파 각부에 공천 주기로 했고 대통령께서도 다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 다음날 안상수가 신한국당으로 공천을 받고 과천에서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로이자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그룹일 텐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활동하셨고 저분이 안상수하고 박상욱 관계는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재밌는 그 역사적인 증언을 했죠. 바로 15대 총선 때만 하더라도 이 권노갑 상임고문이 당시 야당에 이 공천을 많이 했거든요. 손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도 그때 공천을 받아서 들어왔고 근데 이제 비사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팀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주임 검사였던 안상수 검사를 영입하려 했다. 가장 먼저 접촉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 그런데 이 안상수 전 검사가 그 모든 게 다 얘기가 됐고 지역구까지 서울 송파 갑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그 다음 날 신한국당 과천 의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당을 못하게 된 것뿐이다. 이런 아주 역사적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권노갑 고문도 지금의 야권의 지도층들도 안상수라는 이 수사팀이 굉장히 수사를 잘해서 박종철 고문치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영입까지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팀 안에 있는 안상수는 그런데 팀의 바로 밑에 있던 막내 검사는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 지금 보시면 되겠지만 주임 검사였던 안상수 전 검사가 주임 검사였고 그 밑에 있는 검사가 바로 박상욱 검사. 그 그림상으로 보면 안상수 주임 검사가 너무너무 수사를 잘해서 야권에서 영입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대법관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또 축소하려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청문회도 못 열겠다. 청문회 열면 낙마시키겠다. 이런데요. 그 상급자였던
이 안상수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영입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막둥이 검사로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응당한 것인지 여기에서 국민들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책임이 없고 무지 잘했다면서요, 지금. 근데 하여튼 이 막둥이 검사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하튼 박상호 후보자가 어찌됐건 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볼 때는 축소 은폐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막둥이 검사 이러면서 책임 회피하지 말라 하면서 제가 떠오른 얘기가 바로 이완구 총리 얘기입니다. 예, 이 국무총리 검증 인선 국면에서 1980년에 대표적 인권유린 사태인 이 삼청교육대 파견을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완구 총리가 나는 그때 5급 사무관 그러니까 말단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문서 수발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막내로 참여했다는 것도 공통점인데요. 같은 국회의원 출신이면 봐주고 아니면 못 봐주고 이런 어떤 이중잣대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자체가 건너갑고 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모순되는데 사실은 본인 속내는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윤근 원내대표가 청문회 결정을 못한 이유가 제야가 반대해서. 제야라는 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좀 국회의원 정치권에 조금 떨어져 그렇죠. 있는. 당 밖에 있는 사람들 흔히 제라고 하죠. 예, 그분들한테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청문회를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제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랬는데요. 예. 이 제1야당이 제야단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60년 전통의 유일한 정당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노갑 상임고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97년 때까지 가장 제야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바로 DJ인데 DJ는 그 사람들을 설득했지 끌려다니지 않았다. 저 나오고 있는 저 내용이네요. 바로 저 얘기입니다. 제야란 어떤 제야를 말하는 거냐? 옛날에 제야랑 같이 일을 하더라도 설득했지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 네. 하여튼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60년 전통을 가지고 뭐 수권정당, 대한정당 매일 구호는 외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면서 새정치 내에서 반성의 얘기 나갑니까? 권노갑 고문 얘기 저희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노갑 상임고문이 과거의 역사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박완주 원내대변인 발언 보십시오.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지금 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돼서 대법관 하고 나서 대법관 임기 끝나고 그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변호사 개업을 미리 하지 말아라고 각서를 받겠다, 서약을 받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거 참 그 전관예우를 어떻게든지 막겠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공약 때문에 당선이 되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선거에 나와서 변협 회장으로 당선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법관의 임기를 만에 하나 6년 동안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아마 60대 중반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100세 수명이 지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누가 그거를 직업적 선택을 과연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적인 뭐 물론 이 전관예우라는 건 굉장히 그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이 대법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을 한 분들은 좀 후학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라든지 아니면 공익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시대적인 요청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상호 후보자도 청문회 이전부터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 전직 대법관의 그 변호사 그 등록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관예우라는 어떤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책은 필요하지만 우리 같이 어떤 종신법관 정신검찰총장 이런 게 없는 한은 어떤 현실적인 그 어떤 타겟책을 서로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문제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 돼야겠습니다. 아니 의도는 좋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면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